안녕하세요. 이매진넷의 대차장입니다. 요즘 참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로컬이라는 단어죠. 로컬 책방, 로컬 카페, 로컬 호텔, 로컬 맥주, 로컬 브랜드. 이제 로컬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익숙해졌다는 말은 동시에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따뜻했던 단어가 어느 순간 마케팅 문구가 됩니다. 지역 이름 하나 붙였다고 로컬이 되기도 하고 동네 재료 하나 넣었다고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슈가 생깁니다. 우리는 로컬을 말하지만 정작 그 지역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말하지만 정작 그 스토리 안에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차별화를 말하지만 그 차별화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의 수제 아이스크림 브랜드 솔트앤스트로우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이스크림 한 스쿱으로 시작해 매장 60개, 연매출 약 1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약 1,500억 원 정도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아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브랜드 자체가 도시마다 전혀 다른 아이스크림들을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샤키테리 장인과 함께 소뼈를 골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고 LA에서는 한국계 셰프 로이 초이라는 분과 어린 시절 기억을 담은 양념 땅콩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요. 스타벅스라는 익숙한 상징에 기대지 않고 지역 커피 로스터와 위스키 증류소를 찾아가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도시마다 다른 맛을 팔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보통 반대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먹어본 같은 맛, 어디서 사도 같은 경험, 그리고 효율, 그것도 확장, 이런 것과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가 결부가 돼 있죠. 하지만 솔트앤스트로우에는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로컬리티를 살릴 수 있다. 그 지역 사회만을 위한 고유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단순히 아이스크림 이야기 가지고 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로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성을 가진다. 두 번째는 제품은 이야기를 담는 미디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좋은 이웃이 될 때 오래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솔트앤스트로우는 2011년 아까 말씀드렸던 포틀랜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킴 말렉은 오래전부터 아이스크림 가게를 꿈꿔왔다고 하죠. 하지만 단순히 디저트 팔고 싶은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 자체가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 어울리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생각에는 그의 과거 경험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킴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며 매장이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을 하나씩 다 봤다고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동네 학부모회와 협력하기도 하고 스타벅스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킴은 그 유대감을 아이스크림 가게로 옮겨서 변모시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친척 동생인 타일러 말렉의 괴짜 같은 창의력까지 이제 믹스되는 겁니다. 타일러는 정식 요리사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 할머니의 부엌에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배운 게 자유롭게 조합하고 실패하고 다시 섞어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음식은 정답 맞추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듯이 캔버스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친척 동생이죠. 둘이 만나서 실험실처럼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동네 로컬 농부들, 파머들을 찾아갔고요. 제빵사도 찾아가고 양조장도 가고요. 초콜릿 장인까지도 찾아갔습니다. 바텐더와 셰프, 심지어 지역 교향악단과도 함께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역 사람들의 창작의 어떤 파트너십, 그 파트너 자체로 대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크죠. 많은 브랜드가 로컬을 이야기할 때 지역 이름만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트앤스트로우는 지역 사람들의 기술과 기억 자체, 그 메모리를 빌렸다고 합니다. 로컬은 간판에 붙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죠. 관계 안에서 생기는 신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성은 그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것, 커넥팅 닷이다. 솔트앤스트로우는 이 말을 아이스크림으로 보여준 브랜드입니다. 딸기와 발사믹을 연결하고요. 맥주와 베이컨을 연결하고 로이 최 셰프의 어린 시절 그 땅콩 아이스크림을 양념과 엮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재료와 재료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품은 이야기를 담는 미디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일러 말렉은 아이스크림을 하얀 도화지 같은 창작의 매개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베이스 만드는 법만 배우면 그 위에는 무엇이든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달콤해야 된다. 카페에는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 호텔은 편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기능도 중요하겠지만요. 결코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브랜드는 제품 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객의 삶,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될 때 제품 자체가 매개체, 미디어가 된다라는 거죠. 솔트앤스트로는 15년 동안 2,500개가 넘는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협업 파트너만 500곳이 넘는다고 하죠. 고정 메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새로운 5가지 맛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잡지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매달 새로운 맛을 낸다는 것은 매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은 입으로 먹는 컨텐츠가 된다는 특이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맛은 뭐예요? 라고 하면 직원은 답을 합니다. 이건 이 지역 양조장에서 함께 만든 땡땡땡 맛입니다. 이건 어느 셰프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건 버려질 뻔한 식재료를 다시 살린 아이스크림입니다. 브랜드가 강해지는 순간은 고객이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거 진짜 맛있어를 넘어 이거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졌어 라는 이야기가 바이럴로 퍼질 때라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브랜드는 좋은 이웃이 될 때 오래 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 발명가 시리즈라고 해요. 매장 근처 초등학교 4학년들 학생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기획하는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자신이 상상한 맛을 종이에 그리고요. 어른들이 그 상상을 진지하게 기획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아이디어가 실제 매장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 경험 자체가 아이들에겐 내 생각도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를 기획해서 매번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또 방어적으로 듣지도 않죠. 오히려 이제 호기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버려질 재료였다고? 근데 이렇게 맛있다고? 라는 아주 독특한 이 경험들을 제공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명확하죠.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설계해야 한다. 성장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로컬, 진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둘째, 제품은 이야기를 담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셋째, 좋은 브랜드는 좋은 네이버후드, 이웃이 된다.